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엔비디아의 DLSS 기술에 좀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. 이 DLSS의 핵심 엔진이 기존 CNN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걸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왜 바뀐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게임 경험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성능 조금 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. 이미지 품질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. CES 2025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 한 6개월 정도 베타 테스트를 했죠. 이제 DLS SDK 최신 버전 그 310.3.0부터는 공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아, 베타 딱지를 뗀 거군요. 근데 기존에는 꽤 오랫동안 그 CNN 합성법 신경막 이걸 써왔잖아요.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바꾸는 걸까요? 뭐 기존 방식이 한계에 좀 부딪혔다? 이렇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CNN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이미지의 어떤 특정 영역, 그리고 이전 프레임 정보, 이런 걸 조합해서 픽셀을 예측했거든요. 이게 수년간 계속 개선은 해왔지만, 엔비디아 내부적으로는 이걸로는 더 이상 뭔가 획기적인 개선은 어렵다,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뭐랄까, 그림의 한 조각만 보고 전체를 계속 추측하려니 특정 상황에서는 좀 어색함이 남을 수 있었던 거죠. 아, 그러니까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좀 봐야 한다. 이런 이야기군요.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도입했다. 이 말씀이시죠? 그럼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방식 자체가 다른가요? 네,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. 이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것은요, 마치 사람이 어떤 장면을 이렇게 쓱 훑어보듯이 프레임 전체를 한 번에 평가를 해요. 그래서 각 픽셀이 이 장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파악하고요. 이걸 또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정보를 종합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이게 단순히 기술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AI가 이미지를 이해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이 새로운 모델이 기존 CNN보다 파라미터,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하는 설정값 같은 거요. 이걸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. 거의 2배 정도인데요. 덕분에 더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게임 플레이할 때 이미지 안정성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. 예를 들어서 화면이 빠르게 움직일 때 잔상 남는 거 있잖아요. 고스팅 현상. 그게 줄어들고 또 사물 테두리, 가장자리가 더 부드러워지고요. 특히 복잡한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 있죠. 그런 거 표현할 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. 아, 맞아요. 그 고스팅, 잔상 남는 거 진짜 거스를 때 많죠. 특히 막 빠른 액션 게임 같은 거 할 때는요. 자료 보니까 앨런 웨이크 2 예시가 있던데 이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? 네, 그거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. 에일랜 레이크 2 해보시면 그 철조망 같은 거 있잖아요. 복잡한 메시 구조물. 그런 게 훨씬 안정적으로 표현됩니다. 막 자글거리거나 반짝이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. 그리고 또 그 빠르게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 같은 거. 기존 방식으로는 이게 디테일이 좀 뭉개지거나 잔상이 심했거든요. 근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면 훨씬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. 전선 주변에 자글거림 줄어드는 것도 뚜렷하고요. 이게 다 장면 전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개선들이죠. 단순히 해상도를 높이는 업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얘기하는 레이 트레이싱 품질에도 이게 영향을 준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빛반사나 그림자 같은 걸 더 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, DLSS 레이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. 이것도 이 트랜스포머 모델 덕분에 같이 향상됐습니다. 복잡한 조명 환경에서도 빛 표현이 더 안정적이면서도 세밀해지는 거죠. 이건 역시 트랜스포머 모델이 장면의 빛과 그림자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그럼 이 모든 개선 효과들, 이거 혹시 최신 그래픽카드, RTX 50 시리즈 이런 거 사야만 누릴 수 있는 건가요? 아니요. 그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DLSS4의 새로운 기능들, 예를 들어 멀티프레임 생성 같은 거요. 그런 건 RTX 50 시리즈 전용이 맞아요. 하지만 이 핵심 기술,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는요. RTX 2030, 40 시리즈를 포함해서 모든 RTX GPU에서 지원됩니다. 향상된 인핸스드 DLS 슈퍼 해상도랑 레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 세대 RTX 사용자분들도 이 시각적인 개선 효과를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. 와,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. 기존 카드 사용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니 좋습니다.
베타 딱지를 떼고 이제 공식 출시가 됐다는 건 앞으로 더 많은 게임에서 이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.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개발자들이 이 강력한 새 엔진을 게임에 더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. 생각해보면 CNN 기반 DLSS도 한 6년 이상 쓰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기반 접근 방식도 앞으로 꽤 오랫동안 엔비디아 그래픽 기술의 어떤 핵심으로 자리 잡고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사실 업계 최초로 실시간 렌더링에 트랜스포머를 적용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기술적 도약이고요. 네,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. 엔비디아가 DLSS의 핵심 두뇌를 CNN에서 트랜스포머로 교체했다는 거고, 이걸 통해서 단순히 프레임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미지 안정성이나 디테일, 또 고스팅 감소 같은 시각적인 품질 전반을 크게 끌어올렸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혜택이 이전 세대 RTX 사용자들에게까지 돌아간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이게 그냥 단순히 더 나은 업스케일링 기술? 이걸 넘어서서요. AI가 게임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앞으로 게임 그래픽 발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봐야 할 부분입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죠. 네, 이 실시간으로 장면 전체를 이해한다는 트랜스포머 기술. 이게 미래에는 단순히 그래픽 품질 개선을 넘어서 혹시 게임 속 AI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상호작용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을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